깜찍한 꿈이 피어나오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예, 반갑습니다. 예, 변방의 북소리 오늘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하게 됐던 논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맞죠? 예, 위원장 김용태 김용태 위원장이 발표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오늘 민주당한테 제안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당내 민주화를 위한 혁신안을 제시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신의 주된 내용은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동을 하다가 9월에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었고 나름 조금은 기대를 가졌던 부분이 내년 지선 부분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오늘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탄 반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찬성했던 당론을 무효화를 시키고 앞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당내에서 논란이 학대 생산되는 걸 미리 차단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고 했을 때 윤리의 제소를 통해서 당론과 반대된 요번에 당론을 취소를 하고 결정된 그 당론에 반대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오늘 그렇게 제가 아침에 속보를 보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소 읽고 외양간 꽂힌 거니까 완전히 그것도 집은 다 불탔는데 이제 외양간 꽂히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고치겠다는 자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사과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며칠 전에 최영두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에 릴레이 사과에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한테 가입된 단톡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단톡. 그 유명한 단톡.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게 1년에 나름의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참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은 저는 젊은 정치인의 백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성숙치 못한 지기 어린 비대위원장의 모험으로 끝날지 말잔치로 끝날지 그게 기초가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닐까. 기초가 주목됩니다. 하여튼 잘 성과를 거둬내기를 바랍니다. 당내 민주화는 제가 도당처장에 있을 때 물론 작은 정당인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만은 나름의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당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보고서를 몇 번 올리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지금 꺼내들은 그 카드가 먹혀 들어갈지 진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다 부수고 새로이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추측들을 쌓는 걸로 평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이따 진정성 있는 변화들이 나오거나 당내 중진이나 원로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체 유출을 해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사과한다는 그 부분 아니십니까?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린다면 조금 쇼적인 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쇼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진작 이야기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12.3 개엄했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벌써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대통령 자리 뺏기고 나서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참 면피하겠다. 그런 저는 자세로 보입니다. 승리를 안 했으면 그런 것도 없을 거죠. 그렇죠. 만약 승리했다 그러면 또 완전 기본만장해. 그래서 사실은 조금 쇼하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남권에 기대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다 하면은 당대표 선거를 한다든지 비대위가 선출된다 하면은 저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다 주겠다. 그 자세 정도 된다 하면은 그럼 좀 진정성 있게 조금 제 입장에서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그냥 좀 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쇼라도 안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럼 쇼라도 해야
어떻게 한골 탈 테니 뭐. 근데 그 쇼가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냐 네, 봤을 때 진정성이 있지 않으니까 쇼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진정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표하고 했던 당사진 책도 아니 그 책 예, 말고 예, 예. 일단 그 사과하는 부분, 사과하는 부분에 부분. 관해서는 그 조금 일단 그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상향식 공천제 상당히 참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조금 당내 민주화나 또 여러 군데에서 그 이야기해 놓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온 거고요. 네, 사실 그게 뭐 네. 제가 찾아보면은 한 8, 9년부터 그 당내 민주화 이야기는 막 끊임없이 어김없이 해마다 나왔던 것이 당내 민주화 중에서 상향식 공천이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뭐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2012년도뿐만 아니고 뭐 국민이 힘도 됐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향식 공천제 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비춰질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물음표라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민주당 그 전에 전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봉구 을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기억이 나는데 2000년도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우리 지역 출신 30 국회의원이 도봉구 을 지선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아니, 지역 우리 출신이지. 지역 출신이요. 예, 지역 예, 출신의 도봉구 을 국회의원을 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30원이 완전 경선제를 한번 도입해서 실시를 시범 삼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전임 창원시장을 하셨던 안상수 전 시장이 그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예.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할 때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공천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여기 그런 이제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예, 했는데 뭐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뭐 제도적인 해안을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쇼에다가 다시 이어가는 쇼가 될지. 그런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예. 부분인데, 제발 제가 하는 이야기야. 그래 됐으면 좋겠다. 아, 예. 저는 뭐 그 그렇게 이야기를 됐으면 좋겠죠. 드리는 거고, 사실 상향식 그 공천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지방 정치를 되돌려 주는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동안에 그 하향식 공천을 통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공화당 네네네. 정책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왕권 사회에서도 뭐 지방의 고을 수령을 파견시키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그때 당시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공화국은 된 건 맞지만 내용은 사실은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 뭐 조선시대에는 유향소라고 그게 맞죠? 예. 유향소 뭐 유향소는 일단은 저 향청이니까 지방 예, 예, 의회책이죠. 그러니까 유향소에서 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수. 파견된 수령, 그러니까 현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견제를 하고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했던 게 유향소라는 게 네, 나중에 후반기 갔을 때는 향청으로 바뀝니다. 향청으로. 예, 예, 예. 예. 제가 국사를 자리 그래도 좀 했네요. 아니, 예. 기억이 나. 예. 제가 맞는. 네, 맞아요. 맞는 초반에는 말씀이니까. 유향소로 했다가 나중에는 향청으로 가는데, 뭐 지방 그 수령을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면 짬짬이 다 묻죠. 사실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 국사를 배워서가 아니고 얼마 전에 그 JTBC 드라마 옥시 분지라는 드라마가 그걸 관계 당이네. 유황소 향정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아니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뭐 거제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었죠. 그래서 관아 이야기 그렇죠.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제발 그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지역민에 대한 그 뭐랄까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창원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앙에 어떤 라인이 있느냐, 중앙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거기 줄을 잘 서면은 창원시장이 될 수 있고 경남도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고, 거기에 과연 이제 중앙 쪽에 사람이 줄이 있느냐를 갖고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실질적으로 창원시장은 뽑지만 창원시장이 그 중앙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를 중점을 줬다는 것은 결국은 안 좋은 이야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줄 잘 서면 된다. 그거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방금 안성수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안성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의 인지도가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지방 행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했던 거였고 뭐 홍남표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은 서울에 계시다가 결국은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지역에서 초, 중, 고 초중은 또 뺍니다 보통 그죠? 보통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그 서울에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0년 또는 30년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그걸 또 지지하는 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향시 공천제가 된다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했고 지역에서 있었던 분들이 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상향시 그럼 공천에서는 대표님 저기 뭐 역사에 지나간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상향식 공천원이 만약에 도입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홍남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당의 그 당의 후보로 결정이 그래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지 않을 그러면 겁니다. 상향식 공천원 도입돼도 쉽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지역 정치에서 그 지금 현재 지금 자기 뭐 창원시장에 온다고 하는 분들도 어느 특정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정 고등학교 동문에서는 그쪽에 그 라인을 어떻게 해서 또 그쪽 동문들을 데려오겠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겠다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상향식 공천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그거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대표님은? 제가 뭐 사실 아니 저한테 자꾸 너무 높은 걸 지금 요구하시니까 요구하실 분한테 요구를 하는 아유,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디 통신사는 예, 맞는데, 예. 어디 예. 통신사는 맞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되고, 다만 이제 사실은 지방 분권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지방 경치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그죠? 지방 분권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럼 돈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세금이 갖고 가는 부분, 그다음 지방정부에서 세금 갖고 가는 부분이 이게 좀 조정이 돼야만이 결국은 저는 지방 분권, 지방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결국은 3대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대 7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한 6 정도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4 정도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앙정치 부분에 있어서 지방 분권화를 되기 위해서는 뭐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정부 지방정부 단위가 조금 커지는 거 가야 결국은 그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다 중앙 이야기고 다 서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지금 이게 경남뿐만 아니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서울공화국이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부분을 일단